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컬 가치와 전북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전북연구원 김동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인구 정책의 3요소, 둘째는 청년이 지방을 선택하는 이유, 셋째는 체류 인구와 리모트 워커 유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인구 정책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의 3요소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인구 정책의 3요소를 첫째는 인구 규모, 둘째는 인구 밀도, 셋째는 인구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구 규모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구 규모에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마지막에는 지방이 소멸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2015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는 20살에서 39살까지의 출산 가능 여성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나눈 다음에 그 결과가 0.5 미만이면 지방 소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30년 내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렇다면 일본의 지방 소멸 지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방 소멸 지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97곳, 그러니까 42.5%가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마스다가 제시한 지방 소멸 지수가 지방의 소멸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적정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소멸 지수가 0.5 이하인 마을 중에서도 여러 변수로 인해 없어지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한다는 지표 자체가 너무 비약적 해석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또한 소멸된 마을보다 새로 생겨난 마을이 더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또 다른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면 결국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과 소비 여력이 낮아져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나 지방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정말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질까요? LG경제연구원은 10년 이내에 노동 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고급 인력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의한 소비 위축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 등은 국가 간 자본 유입에 따른 개방경제 모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구조조의 생물학 권위자인 이케다 기요이코는 지금의 인구 규모를 비정상적 과포화 상태라고 진단하고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견해는 상반되어 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적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정책의 3요소 중 두 번째는 인구 밀도와 인구 집적에 관한 것입니다. 인구 집적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도권 인구 집중일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한데 2017년 이후에는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2019년에는 8만 3천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돼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미래연구에서 지금처럼 경쟁적인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 미래에는 수도권이 강원과 충청권까지 확대된 큰 원을 하나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작은 원을 그리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는 불균형적 아령형으로 국토가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데요. 그 이유는 국가 안에서 인구가 이동해도 총 인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심화되면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인구 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하나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의 균형적 분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3요소 중 마지막은 인구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연령의 분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구 연령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습득과 창의적 일을 만들어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벤자민 존스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 300개를 분석해 왔는데요. 그 결과 30, 40대 발명가가 위대한 발명 중 72%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세계에 성공한 100대 기업 중에서도 87%가 10대에서 40대 사이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19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20살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21살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결국 인구 연령에서 가장 핵심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20, 40대의 청년 인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대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대도시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문제는 30, 40대에 20대에 배운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0, 40대의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정한 인구 규모와 가장 창의적 연령대가 밀집해 있을 때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